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많이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씨가 불법 당선된 바로 그 시점에 포털을 아주 뜨겁게 달구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 이름은 조웅 목사죠. 그분이 제가 잘 아는 안단테 사랑 님이 운영하던 그 채널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죠, 당시에.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안단테 사랑님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인데요. 그것은 이 사건과 최근에 또 정말 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한 의도입니다. 안단테 사랑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 2012년 12년도, 대선이 예, 있었고, 대선 이후에 안단테 사랑님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일찍부터 이에 대한 영상 취재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죠? 예, 대선 전에 총선에서 예. 강남을에서, 예, 문제가 생겨서, 아마 그때 엄청난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그 강남을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서 이게 뭐, 열쇠 잠그는 것도 풀어져 있었고, 종이박스 찌그러지고 그리고 막 인터넷상으로 이 몇 개 이게 수치가 안 맞는다라고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장을 가서 취재를 했는데 어머 도장도 제대로 안 찍혀 있고 뭐 열쇠도 풀어지고 뭐 엉망진창인 그런 현장을 영상에 담았는데도 그냥 묻어져 넘어갔다. 예, 버렸잖아요. 그게, 그날 많은 언론들이 와서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선관위가 뭐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지금은 한성천으로 개명을 하셨는데 한성천 대표님을 만나서 홈표니 뭐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저는 수개표를 안 했다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알게 되긴 했는데 부정선거임에도 이게 법적으로는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분명히 부정선거 맞는데 그게 넘어간 걸 제가 보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굉장히 오래 갖고 1년 동안 풀리지 않은 그런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선에서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2010 예, 18대 그랬었죠. 대선 예. 무효소송으로요. 그래서 그 강남을 부정 선거 이 현장을 직접 보시고 예, 그 그 영상도 다 올라갔고, 문제 의식을 예, 가졌다가 이제 18대 대선에서 예, 더 이게 심각성을 확실하게 예. 깨닫고 이해하지 예, 못했던 부분을 제가 또, 아, 이래서 문제가 된 거구나라고, 어, 제가 이해를 한 거죠. 이해를 그래서 했는데, 이제 18대 대선 이후에 예, 예. 대선 끝나고 뭐 일부 이건 부정선거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아주 굉장히 목소리가 전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거는 뭐 대선에 대한 그냥 패배한 측의 일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그 소리는 거의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랬었는데 예, 그랬었는데 하나 더 말씀을 예, 드리고 예. 싶은 거는, 그래도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국정원 대선 개입이니 그런 목소리도 커질 수가 있었고요. 선거 무효 소송에도 전산 선거에 대한 것만 뿐만이 아니라, 뭐, 유사사무소, 국정원 같은 대선 개입 다 드러났지 않았어요? 결국은 부정선거임이 다 드러난 건데 그것들이 대법원에서 막힌 거죠. 예, 대법원의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선거 무효 양승태. 소송인단이 이제 1월 달에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제 예, 그 이후로 이제 국정원 내 대선 개입이 아주 그 엄청나게 그 시민들이 이제 대선 개입에 대한 분노와 촛불을 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당선되고 사실상 이제 정권 뭐 인수위가 이제 이양을 할 때, 예, 인수위가 예, 가동되고 있던 시점이었었죠. 네네네. 제보를 받으신 거 이제 뭐 조웅 목사라는 분이 연락을 해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예. 현장에 있는 분이 이게 박근혜에 대한 얘기를 할 분이 있다. 이분이 박근혜에 대한 얘기를 할 사람이 있는데 한번 와서 취재를 해보겠느냐라고 해서 어, 아, 그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간 거예요. 저는 누군지, 아, 이름이 뭔지, 그냥 저도 그 당시에 그 18대 대선 그때 한성천 대표님하고 또 인터뷰를 했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박근혜는 정말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대선은 안 될 사람인데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웅 목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잘 아, 모르는 그쵸. 예. 상황에서 예, 그냥 예, 예. 지인분이 소개를 해서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예, 예. 그래서 간 거죠. 그때가 근데 이제 2월이었죠. 2월. 예, 그 인수위 시절이죠. 이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당선 이제 그 뭐 취임식까지 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만났죠. 예. 그러니까 2월 엄청나게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포털 1, 2위 그 이름이 오르내린 날은 2월 19일이네요. 보니까 2013년 2월 네네네. 19일. 그러니까 그 전에 전날이나 그 전전날 인터뷰를 아니요.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인터뷰를 했고요. 예. 몇 주 지나서 두 번째 인터뷰를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두 번째 인터뷰를 하실 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 인터뷰를 한 번을 하고 그거를 올렸었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2월 19일 이전에 그러니까 예, 유튜브에 쭉 올라가 예, 있었고 예. 예, 예. 그것이 이제 올라갔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 인터넷에 아프리카 TV로 생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때는 촛불사랑 TV로 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올린 거는 따로, 그 방송한 영상을 따로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로 좀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은 알려졌고 예, 예. 이제 생방송은 생방송대로 하고. 예. 인터뷰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조홍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이고 예, 예, 본인이 뭐 주장하시는 걸 보면 이제 그 박정희 시절 그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다 자신도 예. 그런 예, 주장을 예. 하시고 네네. 어 한마디로 말을 해서 창설을 하고 다 군인 출신들이잖아요. 예, 군인에 있는 또 군인 쪽에서도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누구 라인. 그쪽에서 자기가 모시던 분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밀린 거죠. 밀려서 그분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러는 바람에 그 창설 멤버로 들어가게 된 그 경위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제 그 경위가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영상을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 자기가 모시던 분이 억울하게 나쁘게 되셨고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와중에서 거기서 본인이 느끼고 그랬던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가장 큰 거는 박근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랬었죠. 예. 예, 박근혜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다른 얘기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사실 많이, 뭐 그렇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일정 예, 예, 정도 예, 의혹이 제기되고, 알려졌던 내용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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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얘기를 보면 하신 이제 거죠.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그 선정적인 어떤 이야기도 하신 것이 맞죠. 그러니까 뭐 저 예, 박근혜와 뭐
김정일의 뭐 이런 그 얘기를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예. 박근혜가, 외화를 가지고, 뭐 500억 북, 원을 예, 들고 예. 갔다. 그리고 김일성 그래서 요소에 참배했다. 참배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그리고 거고, 마약을 외화 한다. 뭐 이런 빼돌린 식의 것도, 주장 순전히 이제 검증하기가 어려운 주장들을 그때 당시에는 막 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외화를 가지고 나간 거, 외화 위반, 그 대통령도 아니고, 이렇게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예, 왜 그 개인으로 간 거잖아요. 예, 예. 그 뭐 당의 대표도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갔으면서 외화를 많이 가지고 가서 북한에 전달을 한 게 외환 위반법이고, 그리고 가서 그 박정희? 아니, 김일성의 묘소에 참배를 했다.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런 그 만찬에서 술을 먹었다. 그리고 술을 먹고서 무슨 뽕주? 그 예, 뽕주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거를 CIA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니, 그거를 검찰에도 내가 얘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아예 그러니까 조사를 안 좀, 하고 CIA 문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질 않았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질 그 않았다라고 중에서 이야기를 하신 이제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그 조홍 목사님의 주장이 그때 당시에는 좀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좀 들렸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최순실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태를 그것도 겪으면서 얘기하셨죠. 예, 최태민하고 동거한 얘기도 하셨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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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으면서 사실 이제 어느 예. 정도는 애도 좀 있다 얘기도 하셨고, 신빙성이 예.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중에 사람들이 공감을 그렇죠. 한 이제 거죠. 공감을 예. 언론 기사도 이제 일부 그런 부분을 다룬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끝까지 뭐 이제 좀 북한에 간 거는 그 조금 확인이 안 된 거죠. 이제 뭐 예. 그 박근혜가 어떻게 북한을 가게 됐는가? 그 중간 다리를 장자크 크루아라는 예, 그런 장자크 사람이 꾸루와. 예, 예. 다리를 놨다. 그런 부분들은 팩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 사진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 사진 돌아다녔었죠. 예. 아무튼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뭐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주장을 했는가, 그게 사실인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충격적인 그때 당시로서는 서슬퍼런 그 박근혜 당선자 시절에 예, 예. 이 조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예. 충격적인 예.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충격적인 폭로를 했고 안단테 사랑님의 그 방송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봤단 말입니다. 예, 예. 그때 난리도 예, 아니었죠. 엄청 예. 봤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뷰였습니까? 두 번째 인터뷰예요. 두 번째 이제 다시 그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방송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와이파이 그날이 예, 언제였죠? 날짜는 모르겠고, 제가 해화동 몽벨레 영토에서, 예. 그것도 조 목사님이 알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접선하듯이 만나가지고, 조용히 방송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실시간 생방송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실시간 방송이죠. 예. 아, 그때 미디어 오늘 기자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미디어 오늘 기자님은,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네, 혹시나 해서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고 제가 방송을 하면 따로 인터뷰를 하세요라고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디어 어, 오늘 기자는 대기하고 있었네요? 예, 예. 같이 조금 얘기를 하다가 몇 번 물어보고 있다가 방송이 안 터져서 방송을 막 그날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방송을 또 다시 열은 거예요. 껐다가 켰다 하면서. 그래서, 2월 21일이었네요. 예, 그날이 잡혀가신 날. 예, 예, 2013년 2월 21일 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촛불사랑 TV에서 예, 예, 안단테 사랑님이 조홍 목사님과
2차 인터뷰를 모처에서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도 놀랐었던 게, 근데 어, 방송이 자꾸 안 열리더라. 예, 처음에는 그래서 막 시청자분들이 전화가 와서, 그때는 이제 팬분들이 있잖아요. 그 예. 매니저도 있었고 했으니까, 자, 방송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여기가 나와서, 왜 안 열리지? 막 하면서, 예, 그때 차단이 됐던 건지, 하여튼 간에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와이브로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이제 좀 잡혀갖고 열려서 방송을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수사관이 들이닥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방송을 막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막 있는 와중에 중간에서 수사관이 들이닥친 거죠. 예. 몇 분이, 그래서 저도 놀랬죠. 몇 예. 명이나 왔어요? 세 명이요. 아, 세 명이서. 예, 예, 예. 와가지고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그것도 이상한 게 어떻게 거기에서 몇 층에 우리가 있는 건지를 알고 제 얼굴도 모르고 그랬을 텐데 예. 그걸 어떻게 문을 확 여는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열었나? 아, 하여튼간에 확 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민중영토가 2층 꽤 뭐죠? 아, 민들레 2층 영토에서 그 촬영을 하고 있었네요. 예, 예, 2층도 있었고, 3층도 있었고, 뭐, 아래층도 있었고, 막 이랬었던 상황인데, 거기를 다 뒤지고 다녔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장소를 아는 것도 우습고,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 그 층수도 또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왔다는 것도 되게 우습고, 압수수색이 벌써 떨어졌다는 것도 우습고, 그렇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영상을 보면 알지만, 이런 거 뭐, 웃긴 거라고 하면서 막 예, 찢으셨거든요. 찢어버렸죠. 그것도 예, 이제 예, 나중에 처벌 뭐 그걸로 돼버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어쨌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어떻게 그게 미리가 나와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조 목사님이 1차 인터뷰를 하시고, 폭로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또 2차 인터뷰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안 믿던 사람들도 막 또 들어와서 막 궁금해서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 그렇게 잡혀가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잡아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게 이 부정에 대한 뭔가, 뭐지? 그런 인식들이, 이건 부정한 거다. 그리고 이건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아. 라면서 그러니까 인식들이 막 입을 막 그야말로 그 틀어 입을 막으려고 막아버리는 하는. 거죠. 예. 예. 그쵸, 그쵸. 그게 단편적인 그, 하나의 형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우리 국민의 입을 막는 독재 이런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것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예, 뭐 나중에 뭐 조홍 목사님 1년 6개월 사셨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서 이제 예. 뭐 뭐 이제 명예훼손 그 혐의를 보면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과 방송의 그다음에 그런 거,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 예, 예, 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영장을 찢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 죄가 추가가 됐고요. 뭐 그렇게 됐던데. 어쨌든, 1년 6개월이라는 것도 도움을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방송만 하던 사람이라서 법원에 들락거린 사람도 아니고, 경찰에 한 번 가본 사람도 아니어서, 저도 엄청 놀랬잖아요. 저 예. 미디어 오늘 기자님 아니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아, 그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 기자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전격적인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급습을 한 건데 사실은 일단 그쵸, 이제 급습이에요. 제가 예. 이제 뭐 보도된 거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박근혜가 직접 그 뭐 지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가 대리인을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이걸 뭐 고발을 했고 응, 응, 응. 그래서 영장을 이제 뭐 더군다나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그 법원에서 발부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 아무리 당선자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급습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뭘 따져보거나 그러면 자기가 명예훼손을 하겠다 하면은, 아무래도 일개의 개인은 아니고 당선자라고 하면 이렇게 급습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 급하게 할 자체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예.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박근혜가 뭐 말이 안 되는 뭐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일단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좀 국민들이 또 그 이건 독재로 가는 거라고 인식을 예, 한 거죠. 그게 이제 예, 첫 번째 사건이었죠, 사실상. 예, 예, 예. 그 신호탄이나 다름없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그래도 이제 그 합법적인 어떤 형식은 갖춘 거죠. 그래서 영장도 발부받고 그렇죠. 그렇게 영장 나온 것도 우습다 그랬는데 결국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은 것밖에 더 돼요. 일개 개인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뭐 급습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갑자기 법원에서 무슨 영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때 김능환 대법원장 있을 때인데 결국은 김능환, 양승태 이런 이 법원에 있었던 이 라인들이 결국은 그 지금 적폐청산, 적폐성산 얘기하듯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무마해주는 그런 쪽에 있는 그런 판사, 이런 법관들, 이런 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예. 굳이 좀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조홍 목사님이 일정한 거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정 뭐또 연락이 잘 되는 분도 아니고 아, 아마 이제 그분이 왜 그런 것들이 그랬냐면, 체포영장 발부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일교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저격도 당하고, 이제, 지금도 뭐 이런 종교 문제, 나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교 문제도 있었고, 그 전에 박근혜 전에 박정희에 대해서도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계셨던 분이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분 저도 만나봤는데 좀 과장된 예,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많이 예, 하시고 예. 그때 나중에 당시에 박정희 얘기를 하고 다녔었고, 그러니까는 독재 정권에서도 억압을 많이 받고, 또 종교 문제로도 탄압을 많이 타깃이 됐고, 이런 상황이셔서 자기의 피해의식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게 엄청 많으셨어요.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조용 이분도 다니고, 예. 최태민이 예, 만든 예, 교단이 있거든요. 예, 그 예.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그래서 거죠. 예, 예, 예. 좀 그런 사연들이 일부 있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체포가 되셨고 법률적인 배를 도움도 못 받으시고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살게 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조 근데 목사님이 예, 왜 나를 안 찾아왔느냐라고 처음에 그 다음에 어찌어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서운해하셨던 부분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예. 찾아오신 분이 나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도움을 조금 주시고 뭐 영치금도 주셔서 그래서 좀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었던 거예요. 예. 경찰서에 가서, 저도 경찰서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표님도 잡혀가셨잖아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예. 그래서 거기 구치소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알아가지고 제가, 무슨 편지를 넣어드리고, 몇 번 그랬거든요, 막판에. 이제 음. 1년 6개월 남으시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그 전에, 그때 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도 못 받으신 거예요. 아무튼 그, 이제 조은 목사님이 춘천교도소에서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사시다가 춘천교도소에서 출소를 하셨고요. 지금도 이제 뭐 아무튼 어,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뭐 건재하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박근혜 시절에는 이렇게 어떤 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관련한 것, 뭐 당선자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하면은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광화문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다음에 문재인 퇴진 운동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뭐,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죠. 뭐, 예. 청와대에서 빨리, 끌어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 합니다. 예, 예, 예.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아마 5월부터입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빤스 목사라는 별명도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게 계속 제기가 되어 이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은 경력이 있고, 그랬었는데, 또 불구하고 웬일인지, 내버려 기호가 되고 둡니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뭐 거의 방치하다시피,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고발이 많이 되고, 뭐, 그래서 경찰에서 뭐, 네 번이나 소환장을 보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체포도 않고 그냥 냅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도 똑같잖아요. 자한당도 똑같잖아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한 당 자체도 뭐 무슨 소환을 해도 버티고 있다가 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 지금 국정감사란이 못 나간다 이러다가 이제 나경원 혼자 뭐 한교안 혼자 출석하고 지금 또 잠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그러는 것은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서 그런다 치고, 예,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때부터 이때까지 제가 개인으로 막 다니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적폐청산의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2012년부터 그 전에도 저는 다녔지만 2008년도 저는 이명박 정부부터 돌아다녔지만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당선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세월호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나오면서 이거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여기저기 안 낀 데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법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김 누구지? 박근혜 초에 김기춘, 김기춘, 예,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다 법 라인이에요. 예, 예, 법비, 검사 예, 출신, 뭐,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경찰에도 조직이 있듯이 법원에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들이 있어서 그 라인을 타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자긴 나와서, 어, 판사를 벗고, 검사를 벗고, 결국은,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는 것도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니 정관예우를 해줄게라고 해서 이 라인들은 다 정관예우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돈도 받고 이 어디 가서 그 기업의 모처에 이런 것도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는 게 불법을 눈 감아준 대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한교안도 똑같고 김기춘은 어차피 나이가 드시고 뭐 지금 또 들어갔다가 구속됐다 또 나오긴 했으나 어쨌든 김기춘 라인 왜 황교안 이런 라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 그러니까 예. 검찰과 검찰과 예. 법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럼 경찰은 왜 그러는데요? 경찰 예, 지금 그 경찰에 고발이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이제 정강훈 씨에 대해서 경찰에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경찰은 지금 소환장만 네 번 발부하고, 더 이상, 뭐 오늘 보니까 이제 출국 금지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끊임없이 빨리빨리, 사실상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사전선거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광화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 예, 알아요. 부산, 예. 뭐 대구까지, 구미까지 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한당에서 조직 능력을 높이 사서 엄청난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한다. 뭐, 황교안하고도 만은 아직, 황교안이 그 정광훈 목사하고 아는 사이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권과 종교가 만났어요. 유착이 돼 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 황교안과는 아주 일찍부터 뭐 그쵸, 황교안이 이제 그쵸. 변호사 음. 정광훈을 변호를 했더라고요, 이전에. 그쵸. 그런 얘기도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종교의 조직들을 동원을 해서 예, 광화문에서 그 난리를 쳐도 무마가 되는 것이고, 예, 무슨 짓을 해도 무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은요, 아까, 조국 목사님만이 아니고 사실 예, 한상균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랄지 뭐 이런 예, 민주노총 예, 위원장들 전격 구속하는 거 보십시오. 뭐 집시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정도 느닷없이 잡아가죠. 예, 예, 지금 그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목사라고 하기도 싫은데 그 청와대 그 진격을 계속 선동을 해가지고 내란 음모죄로, 내란 선동죄로 그 고발이 돼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게 그냥 선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뭐, 행동을 했죠. 예, 폭력까지 하고. 북한 탈북자 단체에서 폭력까지 행사를 하면서 뭐 사다리 놓고 말이죠. 경찰 막 때리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예, 뭐 예.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이제 그 영상으로 뭐 물증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는 냅두고 피라미드만 잡아갔겠죠, 경찰에서는. 근데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를 않았고, 그러면 이제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걸 빨리 잡아오지를 않는 거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국에는 못 나가게 해놨다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경찰, 경찰, 검찰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겠다고 나와서 검찰이 저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경찰은 정말 힘이 없어요. 다른 검, 정권,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이명박 시절이라면, 뭐,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통령의 그 어떤에 대한 끊임없는 비방과, 그 다음에 그 내란 음모까지, 이 선동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압수수색이니 이런 거 아닌 거 그런 걸 하는 건 다 검찰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뭘 하려고 해도 잡아와도 구속영장이나 뭔 건 다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해 주고 싶고요. 경찰도 지금은 힘이 없어서 자기네는 수사권은 있지만 구속권이 없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는. 근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 적폐청산 이 라인들 그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이 박정희 전에 이승만부터 이제 뿌리가 깊은 이 친일 청산의 잔재들인 이제 아직도 청산이 되지 못하고 온 우리의 나라의 경제, 종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저는 크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왜 구속을 안 해? 왜 빨리 이걸 안 해? 그것도 다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초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안 해? 근데 이제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은 없어요. 솔직히 경찰은 검, 검찰에서 구속을 해라. 그리고 구속영장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광훈이란 사람이 저렇게 마구잡이로 앞장서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기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정치권하고 연결이 된 게 큰 문제고요. 정치권이 뒤에 있으니까 그 정치권은 또
황교안 같은 이런 사람은 검찰, 뭐, 법원, 다 연결돼 있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저희 대표님도 잡혀갔고, 그리고 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예, 그것도 국가에서 막 해버리고, 문재인 그 정권이 너무 물러 터진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법원에서도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그 고용주가 공산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개인의 어떤 의견이라는 식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법원은 어떻든지 판결을 하는데, 제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몇 년을 따라다녔지 않아요? 분명히 제시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공직선거법에 공짜만 나와도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거 검찰도 이만한 엄청난 분량의 부정선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개표사항표 투표로 뭐 이런 공직선거법에 있는 이런 증거들을 들이밀고 이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무시하고 판결은 따르게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하고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정권에 대해서 좌지우지도 되고 판사의 계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도 돼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공수처를 엄청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들이 저렇게 잘못된 판결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래도 처벌이 안 되잖아요. 뭐 나중에 몇십 년이 흘려서 이것들이 밝혀졌어요. 강기훈, 뭐 유서대필 이런 사건들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 판결 같은 것도 그 간첩이니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판결이 무죄로 나왔는데 그런 판결을 했던 이런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냐고요.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에 이런 것도 엄청 공감을 하고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 하는 이유도 그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그럼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물론 견제도 없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종교하고 정치권 결탁에 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은 지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라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이렇게 보자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그 민주주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하기 거죠. 위해서 예. 그냥 뭐 그렇게 비방을 하든가 말든가 이제 옛날 저는 조선 시대에도 나라님 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시대에 그런 것은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보장을 하는 어떻게 걸로 보면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욕해도 함부로 고발을 남발을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는 내 욕을 조금만 하면 고소고발과 막 잡아가고 이런 게 그게 틀린 거죠. 근데 이것만 지금 보면은 생각해 보면 예, 조국 목사가 아주 일찍 터뜨렸거든요. 그 예, 정체를 그냥 확 밝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최순실 그쪽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간 거죠. 저도 놀랬고, 예, 진짜 그 당시에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고, 1차 인터뷰할 때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이 막 나오니까 생방송은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질문하려다가 못 했는데, 예,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 조국 목사님은 그렇게 구속이 됐는데, 네, 안단테 사람이 그 방송을
업로드하고 막 했던 안단테 사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부르지 않던가요? 아니, 그 얘기를 저도 나중에 들었거든요. 정 목사님이 나오셔서, 안 그래도 검사들이, 저까지, 부르려고, 예, 저까지 잡아가려고 했었다. 예. 그랬는데, 그, 검사 중에 한 분인가?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면 일이 커진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잡혀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중에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 그 그래요. 당시에, 저도 잡아간다고 내가 조금 모습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현장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모습이 좀 안 보인다 싶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얘 잡아가, 이 안달대상 잡혀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떤 무지 많은 경찰로부터, 사람, 예,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어요? 예, 없어요. 아, 그래서 그건 다행이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예. 그거였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너 괜찮니? 너 괜찮니? 막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안 잡혀갔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도 예. 잡아갈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고 실제로 조 목사님께서 검사들이 저도 만지작 했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잡아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1인 미디어였고, 근데 1인 미디어까지 잡아간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취지였겠죠.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나 뭐 이런 그 아프리카 TV나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예, 일어나고 아프리카 있던 TV가 직격탄을 만든 것이고, 예, 예. 거기다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지만 저는 일개 개인이었고 그 모든 그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거에 상징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그러니까는 커진다는 말이 그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막 방송을 그것만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방송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에서 딱 하나를 그때 그 방송을 했었던 것도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건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당시엔 예.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아,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예,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이, 놀랄까봐. 예, 예, 예. 근데 그러셨구나. 이제 예.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고 저는 그냥 1인 미디어를 계속 하고 다녔고 그랬죠. 예. 아무튼 험악한 참 상황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이제 현장 다니면서 이게 안 좋은 거는 계속 봤었죠. 그랬었죠. 예. 예. 아무튼, 안 좋은 현장마다 막 그 투쟁의 현장, 노동의 현장, 뭐 그 집회 현장 하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해서 계속 나갔었는데 결국은 이 부정선거랑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박근혜, 박정희 이야기를 폭로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행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예. 계속 불행한 삶을 사셨어요. 그 억압과 이거에 대항을 해서 그분이 일생을 처절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제가 많은 걸 못 해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그 방송을 했으면 그분이 잡혀갔으면 끝까지 그런 거 후속 보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못 해드렸고, 그러니까 저도 음,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소송인단 대표님들이 잡혀가시고 그러면서 법원이나 아니면 이런 구치소를 다니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저는 구치소나 이런 데를 나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구치소 가는 길을 가면서 사계절 내내 너무 예쁜 길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런 예쁜 환경을 못 보고,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잡혀가셨지? 아, 잘못을 안 해도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걸 또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법이 이렇고, 어,
법의 체계는 맞아요. 법은 없을 수 없어요. 법은 이 헌법이니 뭐 민사법이니 형사법이니 이런 건 당연히 법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국민들.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때는 잘된 판단을 하다가 어떤 때는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의 이 뿌리 깊은 이 친일 잔재 이런 것들이 어디나 다 있구나. 예, 예. 정치도 있고 종교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광훈 대표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아무튼 나서서 이제 하는 것도 오늘 문제가 있는 지금 건데. 둘 다 목사, 조웅 목사, 이 정광 목사, 목사들인데 이제 네, 좀 상반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특히 이제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검찰과 경찰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지금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방송을 다를 통해서 수밖에 없는 게 조은 목사님은 그냥 혼자서 앞장서서 본인의 인생을 걸고 얘기를 하신 거고, 정광훈 목사는 틀리잖아요. 비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비호가 없이는 그렇게 아무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비호가 있죠, 물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뭐, 바라보는 뭐, 우리는 너무 억처구니가 없는 거고. 예. 뭐 비유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만일은 법 앞에 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맞아요.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안 거를 그게 이루어지고 문제예요. 이렇게 불평등하게 예.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무튼 안단트 사랑님이 정말 그동안 현장을 많이 누비고 다니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 예. 제가 조금 벗어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결론은 지금은 그거예요. 지금은 많이 활동을 못하고 많이 못 나가지만 제가 10년이 넘는 이 부정선거 투쟁까지 하면서 느낀 거는 말씀하신 대로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만연하게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있는 이런 이 잔재들, 부정부패 잔재들이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적폐청산 얘기도 그래서 끝에 나오는 것이고 공수처 얘기도 나온 것들이 그거의 하나 일부분인 거고 이제 그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검찰하고 그렇게 대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랬었죠. 이제 요번에 보면서 조국이 잘못하고 안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요.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검찰이 결국은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그 힘을 놓지 않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자기들의 예, 권력을 그대로 기소권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홍 목사 사건을 벌써 다들 좀 잊어버렸지만 다시금 예, 많이 환기하면서 잊어버렸죠. 환기하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왜곡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 얘기도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10년 넘게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 10년, 뭐 거의 뭐 십 몇 년이 되도록 15년? 예, 이 정도가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이제 막 정치에 관심을 무지무지 많이 가지게 됐고 저항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변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 생각처럼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놓으면 안 돼요. 저항이나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요구, 주권 이런 문제들을 너네 잘못했어. 너네 이걸 바꿔야 돼. 이런 것들을 저항을 하고 정치권이 그거를 또 받아서 이런 법안이나 이런 걸로 또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 시민들이 예, 깨어 있어야 예, 좀 예, 예. 저항해야 아무튼 세상이 그나마 조금씩 발전해 나가죠. 네네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네. 안데트 사랑님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아, 네. 합시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